이번에는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반응 메커니즘을 배우는 이유는 반응 속도론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했었죠. 전체 반응식에서 나타난 이러한 반응대로 반응이 진행되지 않고 반응 메커니즘 상에서 중간체나 촉매 사용 등 실제로 일어나는 반응 과정을 표현한 식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속도 법칙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반응에 해당해서는 빠름, 느림, 빠름이니까 우리가 두 번째 단계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염기성 수용액이라고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내는 OH-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OH-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과 그 다음에 OH-는 그냥 기존에 있던 것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전제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반응 메커니즘을 참고하라 했으니까 느림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반응 속도 단계라는 것을, 결정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이 전체 반응 속도라는 것은 두 번째 반응인 K2 곱하기 I- 곱하기 HOCl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OCl-가 H2O 만나서 그냥 물이랑 만나서 살짝 산으로 된 거네요. 산과 염기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전환되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생성된 HOCl이 I- 반응을 해서 HOI가 되고 Cl-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Cl-가 있네요. 그 다음에 HOI가 다시 OH- 만나서 물이 되는 과정이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HOCl-는 중간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간체를 반응 속도식에 넣는 것이 우리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빠름 단계가 사전평형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인 K1 곱하기 OCl- 곱하기 H2O를 넣어줘야 될까 싶은데 H2O는 이제 물이 용매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K의 -1 곱하기 HOCl에다가 OH-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HOCl 대신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로 넣어주고 싶은 거다 보니까 HOCl의 경우는 K1, K-1 죄송합니다. 계산 실수했네요. K1을 K-1로 나눠준 것, 그 다음에 OCl-를 OH-로 나눠준 것,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반응 속도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다시 정리해서 식을 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K2 곱하기 HOCl 대신에 K1, K-1, 그 다음에 OCl- OH-, 그 다음에 방금 적어줬던 I-를 곱해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면 K1, K2를 K-1로 곱해주고, 그 다음에 I-분의 OCl- 곱해주고 OH-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반응 속도를 구하면 되고, 여기서 나타내는 전체 반응 속도, 자, 이게 1번면 전체 반응 속도는 K1 곱하기 K2 그 다음에 K-1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완충용액에서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작용하게 되겠냐. 지금은 전체가 어떠한 반응인지 확인하기가 조금 곤란하긴 하네요. 자, 그러면 완충용액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완충용액이 뭐예요, 지금? 완충용액은 pH가 일정한 용액이죠. 자, 약산과 그 약산의 짝염기 혹은 약염기, 그리고 그 약염기에 짝산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pH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영역입니다. 자, pH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H+의 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이고, H+의 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pH는 우리가 25도씨에서 다시 pH 더하기 pOH가 1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고정되니까 얘도 고정된 거죠. 다시 OH-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일정하다는 건 여기가 상수가 된다라는 거니까 이 반응의 전체 반응의 차수는 2차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단계가 느린 반응이고 두 번째 단계가 매우 빠른 반응인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볼게요. 자, 이 반응의 경우 반응 메커니즘을 참고했을 때 전체 반응 속도를 구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반응은 매우 빠르고 느림이기 때문에 이 1단계 반응만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휴 하고 이렇게 바로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러한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반응 속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단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K1 곱하기 NO 곱하기 F2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F2의 지금 농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전체 반응 속도는 지금 F2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 또한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F2의 농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는 뭐한다?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에서는 지금 F라는 것이 중간체로 작용을 해서 다시 NO와 F가 만나서 NOF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F의 농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F의 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체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는 어떤다?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간체라고 해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F의 라디칼을 추가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F 원자가 어때요? 실제로 생겨나자마자 매우 빠른 반응으로 어떻게 됩니까? NO와 반응을 해서 NOF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F 원자가 생기자마자 뭐와 반응하기 때문에 NO와 반응하여 사실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것이 실험적으로도 우리가 동일하게 실험적으로 나타낸 그 반응 속도 법칙과 일치하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 F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을 계속 탐구하는 이유는 실제 반응 속도와 반응 메커니즘 상의 속도가 일치하는지를 바탕으로 반응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진행이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또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CHCl3와 염소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이게 메테인에서 H가 CL로 바뀐 거네요. 치환이 됐는데 세 분자가 치환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반응에서는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빠른 평형이 도달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긴 염소 분자가 CHCl3와 반응을 해서 HCl가 CCl3로 만들어지구나. 이 반응은 느린 반응이구나. 그리고 CCl3가 Cl과 만나서 CCl4 사이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반응의 중간체는 그 다음에 얘가 반응의 중간체가 되겠네요. 왜냐면 지금 생겼다가 사라지고 여기서 생겼다가 사라지니까요. 자, 그럼 이 반응이 실제로 제한된 메커니즘과 동일한지 옳은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떠한 것을 고려해야 되냐? 내가 제안한 반응 메커니즘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말했다시피 첫 번째 무엇을 고려해야 된다? 단일 단계 반응의 합이 전체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전체 반응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반응식을 나타내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 세 단계를 다 더해볼까요? 다 더하니까 지금 ECl이 여기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CCl3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남은 건 뭐예요? Cl2 더하기 CHCl3는 HCl 더하기 CCl4. 지금 보니까 단일 단계 메커니즘 다시 단일 단계 반응의 합이 Cl2 플러스 CHCl3가 HCl 플러스 CCl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단일 단계 합이 전체 반응과 동일하기 때문에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무엇이었죠?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정한 속도 법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반응 메커니즘을 배우기 전에는 반응 속도 법칙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무엇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실험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 결정한 무엇이 속도 법칙이 무엇과 동일해야 된다? 실험을 통해 구한 것과 한다라는 것을 저번에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반응에서 반응 메커니즘에 의해서 구한 속도 법칙을 구해보고 실제와 동일하면은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반응 속도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식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구한 거니까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한 것과 동일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RDS는 뭐예요? 얘가 제일 느린 단계고 다 빠르니까 얘가 지금 RDS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이니까 자, V는 K2 곱하기 CL 곱하기 CHCl3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CL이 지금 중간치이니까 이 반응에서 차간을 해서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동일하다. 사실 빠른 평형이니까 이것의 중간체를 CL2 반응몰로 바꿔주면 딱 좋겠네요. 그래서 단계 2를 통해서 K1 곱하기 CL2 정반응의 속도는 역반응의 속도 K-1 곱하기 CL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CL의 제곱은 K1 곱하기 K-1 그 다음에 CL2가 되겠죠. 그러니까 CL은 지금 2분의 1승 루트가 씌워진 이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딱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L 대신에 CL 지금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K1 K-1의 2분의 1승 곱하기 K2 곱하기 CL2의 2분의 1승 곱하기 CL3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 속도 법칙을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 법칙을 통해서 구한 것과 어때요? 지금 2분의 3차로 동일하네요. 염소에 의해서 2분의 1차, 염소에 의해서 2분의 1차, CHCl3에서 1차, CHCl3에서 1차. 선생님, 이건 조금 다른데요? 얘가 지금 어차피 다 뭐예요?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 그냥 K 이렇게 표현한다면 동일하다. 자, 그래서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 구한 속도 법칙이 실험을 통해서 구한 속도 법칙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제안된 메커니즘이 옳다,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을 다 맞춘다고 할지라도 추가적인 실험,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동위원소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성된 중간체 농도를 바꿔가면서 실제 반응 속도 법칙과 일정한지 동일한지를 보면서 추가적인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도 우리 선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응 메커니즘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반응 메커니즘이 어떠한 느낌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마지막 반응 메커니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반응 속도론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반응 메커니즘 중에서 촉매의 사용 그리고 실제 실험 데이터와 반응 메커니즘 상의 비교에 대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I-라는 이런 촉매를 사용해서 H2O2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반응이고요. 전체 반응의 이 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를 나타냈고 반응 메커니즘이 촉매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가 이제 특정 온도에서 과량의 아이오딘화 이온과 반응시킨 과산화수소의 시간에 따른 농도를 나타낸 것이에요.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우리가 촉매를 사용했기 때문에 촉매와 중간체의 정의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촉매라는 것은 화학 반응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줄인다고라는 표현도 맞지만 사실은 촉매가 무조건 반응 속도를 줄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화시킨다라는 표현을 쓰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시키기 위해 언제 반응 초기에 넣어주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촉매를 사용했을 때 반응이 끝난 후 완결된 후 재생되는 화학종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종 같은 경우는 농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소모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I-가 촉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응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었던 중간체인데요. 중간체는 뭐였죠? 반응 메커니즘상 한 단계에서 되었다가 단계에서 모두 소멸되는 화학종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생겼다가 모두 소멸되는 그런 화학종이 누가 있나요? 중간에 생겼다가 그대로 사라지죠.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서 중간체는 현재 IO-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반응 메커니즘을 이제 고려했을 때 우리가 K1과 T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표시를 해봐야겠죠. 자, 현재 반응 메커니즘상 두 번째 단계가 매우 빠르고 첫 번째 단계는 매우 느리기 때문에 이 반응에서는 첫 번째 단계가 반응 속도 결정 단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반응 속도 V는 K1에 I- 그리고 H2O2라는 결과로 반응 메커니즘을 분석했을 때 우리가 반응 속도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전체 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식이 다음과 같으니까 이 전체 반응을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여기에서 과산화수소의 소멸의 입장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dt dH2O2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이걸 왜 가지고 오냐? 저번에 고리법 말했을 때처럼 현재 아이오딘화 이온이 10의 마이너스 1승이고 H2O2 과산화수소의 초기 농도가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분의 1 곱하기 10의 4승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2.5 곱하기 10의 3승 정도인가요?
매우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에서 사용되는 촉매가 매우 과량이기 때문에 농도가 변하지 않고, 이것이 지금 현재는 전체가 2차 반응이지만 이 실험에서는 이것이 과량이어서 상수 취급이 되고, 이 전체가 상수이고 얘는 농도가 바뀌는 그런 유사 1차 반응과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반응을 보니까 T초가 지났는데 여기가 지금 4분의 1, 4분의 1이 되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도 H2O2가 1차 반응으로 작용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반응 메커니즘을 판단했을 때도 H2O2가 1차 반응이기 때문에 메커니즘 상으로도 제한된 메커니즘이 합리적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TT분의 DH2O2가 되겠죠.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단계에서 선생님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DT분의 DH2O2인데 왜 여기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단계에 해당하는 것만 있고 사실 이 단계에서도 또 소멸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응 속도 결정 단계로 만든 이 반응이 전체 반응과 같다라는 식으로만 판단을 해주면 우리가 큰 헷갈림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반응 속도가 K1의 I-의 H2O2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간에 따른 H2O2의 농도에 관한 적분 속도식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수를 고려해서 이러한 K1 I-H2O2라는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그냥 하나의 상수로 치환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치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현재 지금 T초가 지났을 때 T초가 4분의 1이 되는 반감기의 4분의 1 농도가 4분의 1이 되는 시점이죠. 이거는 우리가 1차 반응에 대해서 계속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곱하기 반감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대로 표현을 하면 H2O2의 농도가 절반이 되는 그때의 반감기는 ln2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과 동일하고, 이것은 우리가 현재 t가 4분의 1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2분의 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ln2의 2 k1의 i-고 여기서 지금 약분이 되면서 k1을 t로 표현을 하라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k1은 t분의 i-의 ln2가 될 것이고, i-의 농도는 현재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10 ln2의 t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선생님 개수를 이렇게 고려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하겠는데, 우리가 반응 속도식의 정의를 철저하게만 잘 따라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특정 농도가 될 때의 시간을 구해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농도의 값을 우리가 알고 싶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적분 속도식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A라고 하고 A0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I-가 상수인 것처럼 작용하는 1차 반응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적분 속도식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보였던 것처럼 이 얘를 치환해서 지금 넣은 건데 얘는 EK1의 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이 t가 지금 미지수의 t와 조금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얘를 지금 그냥 x라고 잠깐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될 때의
x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적분속도식을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ln 지금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이 될 때의 농도를 시간을 알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초기 농도는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이고 그때의 시간은 마이너스 KOBS에 그때 걸린 시간이니까 그냥 X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방금 말했듯이 이 KOBS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위에 과산화수소의 농도 변화와 조금 연관이 있죠. 현재 이 반감기가 2분의 T이고 얘는 KOBS분의 ln2가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현재 이거를 방금 우리가 K1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꿨던 것처럼 얘도 이렇게 바꿔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로 뭉쳐져 있으니까. 그리고 원래 이걸로 전부 다 안 적는 이유는 지금 살짝 사실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ln 10분의 1은 마이너스 KOBS인데 얘를 이 T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지금 KOBS가 T분의 2ln2가 되니까 마이너스 2ln2를 T로 나눌 것과 동일하죠. 자, 그러면 ln 10분의 1은 ln 10이니까 x는 2분의 1 곱하기 ln 10을 ln 2로 나누고 t를 해준 것과 동일하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에 10을 곱해준 것 곱하기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해보면 로그 2의 10은 지금 뭐 2분의 1 곱하기 뭐 1 더하기 로그 2의 5 뭐 t 정도가 되겠네요. 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3.32 정도 되니까 뭐 1점 뭐 몇 정도의 t다 이런 식으로 직접 t에 관한 식으로도 우리가 변환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식이 복잡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좀 더 문제를 좀 더 깔끔하게 낸다라고 했으면 t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라고 했을 텐데 조금 여러분들이 까다로웠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촉매 사용에 따른 활성화 에너지의 차이와 이를 반 메커니즘 상으로 해석해보는 문제에 대해서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존과 어떤 화학 물질의 반응으로 인해서 오존이 산소로 분해되는 그런 과정인데 현재 두 가지 경로로 반응 메커니즘이 활성화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반응 메커니즘을 분석했을 때 얘가 촉매가 될 것이고 얘가 중간체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반응 같은 경우는 O3 더하기 O가 E2가 되는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산소 원자, 즉 산소 라디칼 같은 경우는 빛을 이용한 분해로 생성이 될 것이고요. 경로 2번 같은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가 2kJ/mol, 그다음 경로 2번 같은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가 12kJ/mol로 현재 10kJ/mol이라는 활성화 에너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촉매의 사용으로 인한 활성화 에너지의 변화가 반응 속도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 엔탈피의 값을 지금 비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촉매가 사용이 되어 있고 뭔가 이 CL과 NO의 값이 또 다르기 때문에 뭔가 경로에 따른 반응 엔탈피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촉매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반응은 O3 플러스 O가 E2가 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촉매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와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반응 엔탈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경로 1, 2 모두
반응 엔탈피도 어떻다? 엔탈피 동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PPT에 나왔던 건데 얘 같은 경우는 H2O2가 분해되는 반응이고 촉매를 사용했든 사용하지 않든 알자 반응은 다음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깐 PPT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우리가 반응 경로에 따른 뭐 에너지 혹은 엔탈피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현재 이 반응은 단일 단계로 진행되어 있는 한 단계 반응이기 때문에 뭐 다음과 같이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촉매를 사용하면서 활성화 에너지가 좀 더 낮아졌겠죠. 그렇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일하게 시작을 할 것이고 이 단계는 두 단계로 진행되니까 중간치가 만들어지고 활성화 에너지가 좀 감소하니까 이런 식의 반응 경로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뭐 촉매 사용, 이때가 촉매 미사용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봤었을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일한 반응을 진행하는데 촉매의 종류만 달라져 있고 알짜 반응이 동일하고 얘는 둘 다 투스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반응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CL 사용, NO 사용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촉매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반응 엔탈피의 총량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25도에서 ln K1과 K3의 값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K1과 K3는 둘 다 반응 속도 결정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반응과 동일할 거고 반응 메커니즘상 이 단계에 해당해서만 고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 단계 활성화 에너지와 아마 동일할 것으로 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 속도 그리고 반응 속도식 활성화 에너지와 관련된 그러한 공식이 아레니우스식이었죠. 그래서 아레니우스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lnk는 lna의 마이너스 rt분의 2a라는 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레니우스 인자가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ln K1과 ln K3는 이렇게 해서 또 빼주면 되겠죠. 얘 동일하니까 얘가 삭제될 것이고 기존과 다르게 현재는 온도만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동일하다. 그리고 마이너스 RT 분의 1 그리고 EA1 빼기 EA2를 해주면 되겠죠. 현재 EA1이 좀 더 2kJ로 더 작은 상황이고 더 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RT인데 25도씨에서 RT가 지금 2.5kJ/몰이라고 되어 있고 얘가 2고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니까 이게 지금 부호가 사라질 것이고 10kJ/몰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계산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lnA는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촉매 사용에 따라서 K1과 K3의 비율, 즉 반응 속도 상수의 비율이 무려 2의 4승이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몇십 배가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졌을 때 K1과 K3에 대한 값을 비교해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반응과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럼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아레니우스 식에 의하면 X축이 T분의 1이고 Y축이 ln K일 때 이
t분의 1에 대해서 lnk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은 직선이 나오고 이 직선의 길기는 마이너스 r분의 2a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클수록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큰 EA2, EA1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큰 이러한 반응 같은 경우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더 급격하게 반응 속도 상수가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보면 K1, K3 중에 활성화 에너지가 더 큰 것은 EI이고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둘 다 반응 속도 상수가 증가하겠지만 얘는 많이 증가하고 조금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전체의 B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이 반응에서 동일한 온도고 동일한 반응이지만 촉매의 종류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다. 활성화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고 이 활성화 에너지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반응 속도 상수가 무려 4배나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자의 운동량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냐. 자, 분자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분자의 분포도를 보면은 맥스웰 분포에 의해서 분자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러한 분포를 따진다라고 해봅시다. 온도가 바뀌지 않았고 활성화 에너지는 지금 다음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촉매를 사용함으로써 활성화 에너지가 좀 더 낮아지게 되었죠. 그럼 이 그림을 보았을 때 현재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은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촉매의 사용으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의 분율이 다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촉매를 사용했을 때 왜 반응 속도가 빨라지냐라고 물어보면 단순히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서요 라고 말을 해도 좋지만 이건 좀 부족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EA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적어봅시다. 촉매의 사용으로 EA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여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자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분자의 분포는 동일한데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EA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분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촉매 사용으로 EA 감소. 그리고 EA 감소해서 뭐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분자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분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전부 다 고려해 줬을 때 여러분들이 보다 촉매 사용에 의한 반응 속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